줄 알고. 딱 그거 시켜놨지. 스트리밍 돌아가지가 않는 것 같은데. 시작했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출석 체크 해주고 계신데요. 한결, 김미혜 선생님 반갑습니다. 권태현 선생님, 홍연호 선생님, 네, 노은정, 노을정 선생님, 안미옥 선생님, 네, 진범풍 선생님이시죠? 그리고 구상건 선생님, 성숙자 선생님, 이성춘 선생님 반갑습니다. 박명종 선생님, 그리고 정원숙 선생님, 장규석 선생님, 네, 안택식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미옥 선생님, 한은진 선생님, 네, 충희 선생님, 서영진 선생님, 네, 소리가 좀 작게 들리나요? 네, 안택식 선생님 잠깐만요. 볼륨 조정 조금 할게요.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스템 연결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네, 시작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잠깐만요. 소리 한번 다시 거의 안 들린다고 하시네. 네, 목소리 어떻게 들리나요? 괜찮은가요? 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리가 거의 안 들리시나요? 잘 이제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명리학, 우리가 부제를 오행심리로 달았는데 이제 명리학 오행심리 첫 주차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출석하고 계신데요. 좀 일방적인 수업이 되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또 다행이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또 최선을 다해서 수업에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교재는 일단 갖다 드렸는데 아직 못 받으셨을 겁니다. 이게 조금 늦게 우리가 정리되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은 지금 보이시는 PPT를 보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고, 요 PPT에 있는 내용들은 교재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그 교재를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중간중간에 그 설명 중에 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 이렇게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지금 이렇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중간에 그것을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바로 해 드릴 거고, 아니면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보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지금 오늘 공부했던 것을 이렇게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반복해서 한 번 더 들으실 수 있고, 또 그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그 댓글을 보고 제가 어떤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셨는지를 좀 체크해서 또 다음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해드리고 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네. 또 안 넘어가네. 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소소한 심리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 디지털 대학교에서 겸임교원으로서 그 교육학 또 아동보육학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전문 상담위원으로서 가족 문제 또 학생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행심리라는 것은 사실 엄량과 오행을 통해서 사람의 심리를 그러니까 이해하는 이용이 아니라 이해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연구를 해서 좀 특화를 시켰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기본 바탕은 모두 그 명리학에 나오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방향을 인간을 이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조금 더 이제 심리적으로 이해를 도모하고자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상담할 때 그 진로를 탐색하거나 또 가족 문제를 탐색할 때 사이드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수업을 열게 되면서 선생님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을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주차 동안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공부를 해 나가기 시작할 건데요. 적어도 이제 12주차를 하고 나면은 나는 어떤 그 에너지를 쓴다,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다, 또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이다, 또 어디에 내가 인생에서 행복감을 가지고 성취감을 가질까,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인생이 길어집니다. 또 오래 살게 되고 하기 때문에 길어지는데, 그 남은 기간에서 어떤 내 인생을 살게 할 수 있는 도구, 그러면 앞으로 나는 어떤 것을 했을 때 더 이렇게 후회하지 않고 또 잘할 수 있고, 또 어떤 그 성취감, 결과 이런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이런 점들, 이제 그런 방향을 조금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설계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가족 간 이해, 내 와이프를 이해하고 내 남편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의 표정, 행동, 이런 것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왜 저렇게 할까, 저런 표현을 할까, 이런 것을 잘 안 보이나요? 얼굴이 이게 조금 잠깐만요. 네, 괜찮은가요? 네, 저는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인 관계, 인간 관계의 그 소통 문제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갈등을 줄인다. 이렇게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오행심리라고 그 명리학 안에 이제 부제를 달아서 제가 이 강의를 학교에도 많이 하러 다니고 또 우리 이제 센터에서는 부모님들과 이 재료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자격증 반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례 해석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공부를 계속 한 사람들, 계속 한 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그 전문가 과정까지 하신 분들은 이걸 해석해내는 것을 계속 연습하는 그런 이제 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좀 미래를 뭐 예측하는 쪽으로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주차 정도 이번에 수업을 하고 나서는 뭔가 예측을 하는 것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적어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탐색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명리학이라는 목숨 명자죠. 목숨 명자의 이치를 따지는 건데 명리학인데 이것을 사람이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어떤 이치, 이것을 알아가는 학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그 명리학, 음양, 오행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명리학 안에는 이것은 언제부터 활성화되었나. 물론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좀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었지만 그런 문헌 자료가 정확하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살펴보면 조선시대에 그 관상감이라는 기관이 있었는데요. 그 현대사옥, 지금의 현대사옥 자리가 예전 조선시대의 관상감 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했냐 하면은 조선시대 때 전문가, 지리 이런 것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우리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하늘을 보고 관측을 해야 되죠. 비가 오는지, 비가 또 내려야 되면 또 기후제를 지내야 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 관상감에서 이루었고 또 그 공주와 왕자의 결혼식 길이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나라의 어떤 중요한 그 행사날을 잡는다든지 이런데 이 화면이 지금 잘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신데요. 혹시 뭐 휴대폰으로 지금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노트북으로 보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는데 현재 제가 지금 노트북 모니터로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잘 화면이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실까요? 지금 글씨가 많이 흐린가요? 자기 화면이 조금 흐려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가지고 계신 폰이나 모니터 화면이 조금 흐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 한번 옆으로 크게 한번 기울여서 보시면 어떨까 한데요. 그렇죠. 노트북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 이제 수업하실 때는 뭐 노트북을 될 수 있으면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주는 또 교재가 있으니까 또 훨씬 잘 또 공부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오늘은 지금 교재를 못 받으셔서 요 내용이 다 교재에 있거든요. 혹시 좀 잘 안 보이시면 교재 받으셔서 이렇게 훑어보시면은 오늘 했던 것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올려놓으면 뒤로 돌려서 한번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시면서 교재랑 맞추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관상감은 이런 일을 했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장소입니다.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명과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데 소속되어 있는 그런 학문의 분야인데요. 경국대전에 나타나 있는 시험, 과거 시험 분류를 보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작가라는
작가 영시하는 중인 계급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작가에는 여러 가지 이제 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양과에 속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장르가. 이 음양과는 이 안에 또 천문학도 있고, 지리학도 있고, 그리고 명과학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은 하늘을 보고 연구하고, 지리학은 땅을 보고 연구하고, 명과학은 사람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과정을 연구하는 그런 이제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명과학 시험으로는 자평진전, 원천강, 범위수, 극택통서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이제 공부해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또 보수 시험을 또 치고 또 통과 못하면 또 낙오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는 자평진전, 서자평의 자평진전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현대어로 바꾸고 좀 쉽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마음대로 만들어서 지금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평진전에 있는 내용을 터전을 삼고 이걸 텍스트로 삼아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만세력이라는 것이 우리 수업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세력은 예전에는 만세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력하니까 달력이죠. 달력이고 지금 우리는 만세력이라는 달력을 쓰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지금은 그레고리력을 쓰죠. 서기력. 그래서 이 만세력이라는 달력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공부를 알아보게 될 건데 이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생일을 책을 통해서 찾았지만 지금은 앱이 있습니다. 만세력을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는 앱이 있는데요. 그 앱을 여러분들께서 좀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수업하기가 편합니다. 오늘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자기의 그 생일, 이 수업은 내가 태어난 생일에 내가 어떤 음양과 어떤 오행으로 구성되어져 있나 이걸 토대로 뭔가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세력이라는 달력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보아야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세력을 지금 다운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선생님들 지금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은 또 모바일 폰으로 이렇게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이제 이렇게 밀어놓고 그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시면 만세력 이렇게 검색하시면 만세력이 여러 가지 만세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통일감 있게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원강 만세력을 쓰고 있거든요. 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조금 더 늦게 이렇게 접속이 되신 분은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만세력을 이제 지금 하실 수 있는 분은 다운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네,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시면 이제 원광대학교에서 동양학과 교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책이 다 이렇게 앱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편리해졌습니다. 말하자면 훨씬 더 편리해졌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는 직접 이렇게 잘 안 되시면 도와드리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도 계시죠. 이만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재돈 선생님도 이제 들어오셨죠. 제동일 선생님, 네, 출석 체크 되었고, 네, 하고 계시나요? 만세력 앱 다운 하고 계신지요? 혹시 잘 안 되시면은 잘 안 된다라고 메모를 남겨주시면 네.
좀 도와드릴게요. 저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만세력이라는 달력 책이 있어서 이게 또 네, 받으신 분은 이제 빨리 또 받으셨네요. 네. 한결님, 김미애님 받으셨고, 예, 조현주님도 이제 지금 보시면 됩니다. 앞에 이렇게 뭐 많이 짐도 안 나갔거든요. 만세력 책.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절기력이라고도 해서 그 절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달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âm 력을 꼭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âm 력 기준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만세력에 나오는 절기력 기준으로 우리의 생일에 담겨져 있는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레고리력은 지금 우리가 뭐 달력 쓰고 있는 숫자로 나열되어 있는 그냥 일방적으로 이게 순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달력이라고 하면 이 만세력에는 아주 입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태어난 생일이 우리가 왜 중요할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왜 우리 태어난 생일로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이게 참 궁금서기로 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 태양계 안에 있잖아요. 우리 지구는 태양계 안에서 자전공전을 하고요. 또 지구만 자전공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 5행성도 모두 자전공전합니다. 태양 주변에. 이렇게 각자의 궤도를 따라서 자전공전을 하는데 내가 태어난 생일날 내가 태어난 그날 태양과의 각도, 지구와의 각도, 그리고 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 5행성의 각도들도 있거든요. 그런 에너지를 사이에 두고 태어났습니다.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난 순간 여기에 태양계 안의 에너지를 받고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일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네, 천천히 만세력을 다운받으시면서 이렇게 제가 만세력과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뭐 귀로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뭐 âm 력 이렇게 달을 기준으로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태양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달력입니다. 근데 만세력은 이제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30일 간격으로 이렇게 달을 기준을 잡고 있고 태양력은 절기와는 무관하게 정해져 있지요. 그리고 숫자의 나열임에 이제 지금 쓰는 달력은 숫자의 나열이죠. 그냥 단순한 나열. 하지만 만세력은 60간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서 만들어 놓은 그런 조합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입체적인 그런 달력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레고리력은 종교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면 만세력은 절기와 천체의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의 시작을 우리는 1월 1일로 보지요. 네, 원강 만세력 다운 맞습니다. 네, 한 해의 시작은 1월 1일로 보고요. 이제 만세력은 한 해의 시작을 뭐로 볼까요? 만세력은 한 해의 시작을 입춘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춘이 지나서 태어났느냐, 입춘 전에 태어났느냐를 따라서 띠가 달라집니다. 같은 해라도. 이제 이런 게 지금 우리 공부할 자료들에는 이 만세력 기준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입춘 기준으로서 그 해가 바뀐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세력을 다운받으신 분은 이런 장면이 나올 겁니다. 선생님들 이제
네, 이제 똑같은 그런 페이지가 나오죠. 여기에서 지금 빨간색 칸 만세력 여기를 클릭할 거거든요. 네, 아직 다 안 되신 분도 계시죠? 일단 뭐 지금 뭔가 잘 안 되면 이게 지금 노트북으로 안 보시고 휴대폰으로 보시면 잘 안 되시면은 일단 설명 먼저 들으시고 다시 마치고 해보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다시 돌려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단 다운받으신 분은 요 만세력 페이지에서 온각 만세력에서 만세력 빨간색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하는 창이 나오거든요. 이름, 뭐 이름은 뭐 다 적기 싫으면 이니셜 적으셔도 되고 하고요. 나만 알아보면 되고 성별 꼭 적으시고 남자, 여자 이제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력, 음력 클릭하셔야 됩니다. 양력 생일로 넣으셔도 되고요. 음력 생일로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생일을 적고 서기로 입력하면 생일 지금 생일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간 출생 시간 몇 시 몇 분 적으시면 됩니다. 출생지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 이제 조회하기 이렇게 클릭하면 이런 한자들이 막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한자가 나오죠. 이게 바로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표기하는 나의 생일을 만세력 표기로 시간 모르시면 시간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클릭하시면 시간이 빠지고 나옵니다. 그럼 6개 글자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생일까지 나오면 됩니다. 시간 아시면 시간 적으시고 모르시면 생일까지만 일까지만 기록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탄생일을 이렇게 한자로 적었다라는 겁니다. 이 한자를 보시면은 여기에 위에 4개의 글자, 밑에 4개의 글자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위에 4개의 글자는 하늘의 기운, 밑에 4개의 글자는 땅의 기운 이렇게 만나졌습니다.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정신과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없으면 귀신이죠. 귀신입니다. 기만 있으면 하늘에 기만 있으면 영혼입니다. 그리고 육체만 있으면은 정신이 없으면은 또 살아있다고 할 수도 없지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른쪽부터 연, 월, 일, 시 이렇게 세로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의 표기와 이제 차이점을 바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하나가 만나서 연도 그리고 이제 월 그리고 태어난 일, 태어난 시 이렇게 해서 달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만나서 하나의 기둥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기둥 주자를 써서 하나, 둘, 셋, 넷, 4개, 사주라고 합니다. 4개의 기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글자죠. 따로따로 이제 세어보면 그래서 8개 글자, 8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4기둥과 8개의 글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내 생일을 만세력으로 전환시켰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우리 생일을 가지고. 그래서 결혼할 때 예전에는 사주 단자를 보낼 때 무엇을 보냈느냐? 바로 이 생일을 사주를 적어서 고이 접어서 바로 이제 비단에 싸서 보낸 게 바로 사주 단자가 됩니다. 특별하게 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생일을 교환했던 것이죠. 예전에는 연애 결혼을 안 하고 거의 이제 중매로 결혼하다 보니 자기소개서와 같은 그런 대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주단자를 서로 교환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뭐 정보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금방 만세력으로 전환시킨 사주와 팔자, 이 글자로 알 수 있는 것,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욕구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욕구가 올라옵니다. 그게 욕구 에너지가 바로 삶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게 어떤 욕구 에너지로부터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관심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인지,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은 사람인지, 이런 어떤 욕구가 바로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열린다는 거죠. 욕구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의 가치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나의 원초적인 욕구, 이게 태어났는데 내가 그냥 관심이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무엇일까? 이제 이것을 뭐 바꿀래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표하는 어떤 에너지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욕구에 의해서 내 인생이 흘러가게 됩니다. 아무리 옆에서 뭐라 해도 사실은 그게 바뀌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 반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게 금방 안 드러나니까 뭐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자신조차 내가 뭘 하고 싶은 사람이지, 내가 어디에 만족감을 가지지, 이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것은 자기 탐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잘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은 자기 탐색할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고 또 부모에 의해서 많은 그 환경이 제공되었고 하다 보니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은 이런 그 자기 욕구 에너지를 잘 몰라요. 똑똑한 아이들도 모릅니다. 그런 시간들을 좀 부여받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사회활동 에너지, 사회적 활동 에너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사회생활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의 욕구는 이런 건데, 나의 욕구는 나는 지적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사회활동 에너지는 돈 버는 일만 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반대인 사람도 있고요. 뭐 다양한 그 세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짜여져 있는 모습으로 활동이 되거든요. 이것은 사회활동 에너지는 이런 것들로 활동한다라는 그 모습으로 내 생일 안에서 에너지가 정해지면 자꾸만 사회생활을 그 방향으로 하게 되고 그런 기회만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 욕구랑 맞아 떨어지면 엄청난 성공을 하는 건데 내 욕구랑 다르게 놀면은 참 힘듭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을 때는 괜찮다가 힘이 있으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이 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뭐 너가 뭐가 아쉬운 게 있냐, 뭐 이룰 거 다 이루고 먹고 사는 것도 괜찮은데 뭐 걱정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뭔가 이게 내 인생이 아닌 것 같고 뭔가 이게 의미가 없다, 아무 마음이 가는 곳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걸 찾기 위해서 어린 나이부터 노력을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디였었습니까? 그냥 무조건 먹고 사는 것 중심으로 선택해야 되고 또 억지로 해야 되고 이렇게 했고, 좀 어떤 그 모범적인 어떤 삶들이 좀 나와 있었고 그렇게 했었죠. 네, 그런 것을 좀 알 수 있고요. 또 가족 관계가 나는 배우자랑 어떤 관계를 하고 있나, 또 뭐 궁합이 맞나 안 맞나, 내 자식과는 어떤가,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건강, 건강은 사실 병원 가고 한의원 가고 해야 이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조금 이제 내가 취약한 그런 장기라든지 이런 또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거든요. 특별히 어떤 부분이 내가 취약하다, 타고날 때부터 그 부분 내가 좀 조심하는 게 좋다, 이런 부분도 나의 생일 만세력에 나오는 그 음양 오행을 알면 조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잘 건강하게 잘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운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운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인데
나중에 미래에 흘러가는 시간들을 어떤 시간들을 내가 맞이하게 될까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어떤 것들이 지나왔으며 또 앞으로는 어떤 시간들이 나한테 들어올까,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글줄게나 읽는 선비들은 사서삼경 읽고 나면 이제 처음에 논어맹자 하죠. 그 다음에 시경서경, 역경, 맨 마지막에 역경, 주역. 이거 주역 안에 이제 음양오행이 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주역을 맨 마지막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이제 논어부터 이렇게 쭉 마치고 나면, 논어는 이제 어떻게 살면 바르게 산다. 이런 어떤 뭐 강령이죠. 근데 이제 또 맹자는 이렇게 말하는 기술을 거기서 많이 배우게 된다고 하는 책입니다. 뭐 전 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시경은 시를 읽는 거죠. 어느 정도 사람이 이제 이렇게 통달을 하고 나면 언유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언유를 하고, 또 시경, 서경, 또 유희도 즐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역을 하면 참 옛날 선비들이 웬만하면 이제 자기의 나아갈 자리와 물러설 자리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때, 강점기 때 그 선비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의연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 간상관부터 폐쇄를 시켰습니다. 와서 그 책들 다 불태우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책들은 자기들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뭐 이상하게 공부도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뭐 말뚝 박고 다니고 뭐 좀 마시는 내용들이 있죠. 예, 왜 그렇게 했을까? 뭔가 그 무식한 그 사람들이 되게 이 선비들을 보면서, 네, 태어나시 모르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일까지만, 생일까지만 아시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흘러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억압을 했죠. 억압을 했고, 그리고 또 미신이다, 뭐 점이다, 그렇게 하죠. 치부를 하죠. 그 제가 처음 수업을 할 때 이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오행하면은 뭐라고 느껴지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점 아니에요, 뭐 미신 아니에요,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도로 세뇌가 많이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학문인데 이제 우리를 이 생활 속에 녹아 있는 이 오행의 이치,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이제 억압을 하면서 좀 사장을 시켰는데, 죽진 않았죠. 이 학문이 지금 더 살아나고 있고, 이제 해방하고 그 미국의 학문이 들어오면서, 미국의 합리주의, 과학, 이게 들어오면서 눈에 보이게 검증하는 그런 실용주의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또 밀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 학문이 밀리다가, 사실은 제가 심리학 전공을 했는데, 교육심리학 전공을 했는데, 그 교육심리학에 나오는 많은 서양의 학자들을 제가 대부분 다 이렇게 접해보지만, 그 사람들의 이론을 다 모아야 우리 이 오행심리, 그러니까 음양오행의 이론과 맞먹을 정도로, 그거보다 더 큰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저 좀 찬양자 같지만 찬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네, 이러한 그 학문에 대해서. 잠깐만요. 자, 그 다 다운 받으셨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천천히 해 보시기로 하고요. 만세력에 자기 생일을 넣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나왔죠. 여기에서 이 만세력을, 잠깐만, 제가 그걸 좀 바꿔야 되는데, 그 PPT 자료를 조금 바꿔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노동인 실장님, PPT가 우리 다음 PPT가 안 나와서 진도를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네. 죄송합니다. 좀 천천히 이제 그거 한번 보시고 계세요. 네.
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자, 정간, 지지, 이렇게 간지, 이렇게 됩니다. 여기 60개가 있습니다. 이제 정간에 10개 글자, 지지에 12개 글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한자를 많이 알아야 되는 공부는 아닙니다. 뭐 또 기본적인 한자를 또 잘 알고 계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혹시 또 뭐 한자를 잘 모르신다고 해서 그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정간에 10개의 한자, 지지에 12개의 지지 한자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교재 받으셔서 그거는 한번 적어 보시고 다음 주까지 그리고 읽어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22개의 한자를 가지고 계속 해석을 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한자 눈에 익히셔야 되고 또 읽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런 그 한자를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있는 요 한자가 정간에 해당이 되는 한자 10개 중에 4개가 지금 이렇게 있고, 또 여기 밑에는 지지에 있는 12개의 한자 중에서 또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정간, 지지, 간지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4기둥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각 자리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름을 정한 이름을 알아야 설명할 때 제가 이제 그 자리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지 않으실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생일을 연도가 여기에 잡힙니다. 몇 년, 뭐 지금 태어난 아이 같으면은 2021년 여기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연, 월, 일, 시 이렇게 이제 순서가 순서대로 나열이 되는데 그 자리 이름표는 위에 정간에 있는 글자는 뒤에 간자를 붙이고 지지에 있는 글자는 지자를 붙여서 자리 이름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연간이 되겠죠. 연간. 그리고 월간이 됩니다. 월간. 그 다음 시간, 일간이 되고 시간 이렇게 됩니다. 자, 지지도 그렇게 붙이면 이름이 자리 이름표가 정해집니다. 연지 되겠죠. 월지, 일지, 시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이제 자리 이름표가 나왔고요. 요게 이제 생일을 기록한 한자고 자기마다 이제 자기 한자가 있습니다. 아까 시가 없으신 분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요 빼고 1까지만 하셔도 또 우리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숫자도 있고요. 뭐 또 한자가 또 있죠. 이게 뭐냐면은요. 여기에 보면 이 글자가 이 나이를 뜻하고 그러면 7세부터 나는 시작이 되었다. 나의 운이 시작이 되었다. 10년 주기로 17세, 27세, 37세, 47세 이렇게 이제 10년 주기로 한자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10년 대운. 그러니까 10년 주기로 운이 바뀌는 자체를 대운이라고 합니다. 요 밑에 있는 것은 해세, 세운, 해운이 되죠. 20년도, 21년도, 22년도, 지금 이제 21년도니까 요 신축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여기에 있는 대운은 다 자기의 마이웨이입니다. 자기 길이 있고 다 다르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대운이 시작되는 숫자, 이 숫자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만세력에 자기의 생일에 나타나 있는 자기의 마이웨이 대운이 나와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시작되는 나이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5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주기, 그 대신에 10년 주기,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의 환경이 바뀐다. 대운이라는 것은 내가 환경이 바뀐다. 그런 거 이제 살면서 느끼셨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갑자기 막 사람들, 알고 있던 사람들도 헤어지게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된다거나 이런 게 이제 대운이 바뀔 때 일어나는 모습. 이사를 갔다거나 직장을 이직을 했다거나 내가 완전히 다른 일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좀 그 환경이 바뀌면서 좀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여기서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보면 매 해마다 바뀌는 요 해가 있는데 이게 달력이죠. 달력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변하면 몇 개가 나오냐면 60개. 60개 나오고 61번째는 또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생일, 뭐 올해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신축년생, 올해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가 1살, 2살, 3살, 4살, 60살 다음에 61살 되면 또 신축년 이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환갑. 갑을 한 바퀴 돌았다. 회갑. 한 바퀴 돌았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 다시 이제 또 61세부터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0년 동안 다른 세운을 다 살고 또 이제 똑같은 게 또 들어온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60세 생일 환갑을 되게 예전에부터 귀하게 여겼고 축하를 많이 해줬죠. 뭐 오래 살았다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한번 이렇게 60간지를 한 바퀴 쫙 돌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이제 다 건강하고 오래 사니까 뭐 60살 생일을 좀 가볍게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저는 뭐 좀 크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로 한번 내가 60간지를 해마다 다 살아봤다. 다시 또 한번 시작한다라는 120살을 살면 2번 사는 것이겠죠. 네. 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대운, 이걸 대운이라고 하고 여기 세운이라고 하고 요 이제 세운은 올해 안에 또 만세력 밑에 보면 달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달이 12개 달이 있거든요. 그게 월운이라고 하고요. 또 그 달을 또 딱 눌러보면 한 달에 또 내용이 또 들어옵니다. 그게 하루하루 이제 일진 30일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만세력 달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진 오늘 일진이 어찌 되나요? 보면 오늘 개축일이거든요. 오늘 개축일인데 예, 그렇죠. 이 개축일이 이제 일진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때 이 개축에서 담고 있는 음양오행의 에너지가 나랑 잘 맞나 뭐 그런 것도 나중에는 좀 따져보게 되면서 하루에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이제 그 좀 에너지 호환이 잘 안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오행이 잘 돌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항상 좀 마음이 보송보송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화기가 많이 치우쳤다든지 또 수기가 많이 치웠다든지 뭐 이렇게 좀 치우친 사람들은 좀 반응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수가 내 자체도 많은데 또 개축 오늘 수가 또 들어오면은 뭔가 또 내가 찌푸둥한 거예요. 그냥 기분이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사람들 간에 짜증도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좀 일진도 있죠. 네. 근데 뭐 일진은 또 일진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업이 이제 처음 시간 OT 개념으로 이제 조금 소개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교재를 받으시고요. 또 만세력도 다운 받으시고요. 이제 오늘 잘 하신 분들 계신데 뭐가 잘 안 되셨으면은 다운 받으시고 그리고 만세력에 자기 생일을 해서 클릭해서 자기 생일에 있는 글자 그 한자를 한번 옮겨 적는데 교재 받으시면 그 적는 칸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적어보는 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요 만세력에 나와 있는 자기 생일을 가지고 오행으로 어떤 게 나오는지 오행으로 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표를 제가 다 만들어서 보내놨기 때문에 그 표를 보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오행 구조도가 어떨까, 뭐 화가 많을까, 토가 많을까, 이제 이런 몇 개씩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눈에 다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제 바로 여러분들 거 기본적인 해석을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을 하고 또 가족들 것도 다 찾아보고 이제 다 짜임새가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바로바로 이제 적용해가면서 공부를 할 거니까 한번 자기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수업에
이렇게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뭐 전달이 부족한 그런 것도 없지 않은데 어쨌든 좀 반복해서 보시면서 조금 이해를 해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또 이제 다음엔 교재를 보고 하면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네. 뭐 다른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에 이제 자신의 유형을 찾으러 들어갈 겁니다. 오행으로. 네. 그래서 오늘까지 한 거는 만세력으로 만세력에 자기 생일 넣어서 클릭해서 조회하기를 해서 그 나타나는 한자 이거를 한번 옮겨 적어 보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교재 받으셔서 천간 지지 그 표가 있거든요. 천간 적어보고 지지 적어보고 읽어보고 좀 익혀 보시면 훨씬 좋다는 겁니다. 뭐 수업 시간에 또 설명을 하고 한 건데 네, 미리 좀 봐두시면 더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